오는 5월에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에서 경남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토대를 얻게 됐습니다. 반면 남해안권 관광진흥청과 창원대 의대 설치를 위한 법안 등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사천에서 윗집 주민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숨진 여성이 평소 현관문을 세게 닫는 등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친환경 선박인 암모니아 운반선 일감을 연이어 따내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2조 7천억 원 규모 전 세계 발주 물량을 모두 수주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주말부터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 모두 적용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 첫 영업일인 오늘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끝에 또 강력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현관문을 세게 닫는다는 이유로 윗집 주민을 살해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SUV 차 한 대가 경찰을 따돌리고 달아납니다. 5km가량 이어진 추격전, 나들목을 역주행하다가 결국 도로를 막아선 경찰차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진압봉을 휘두른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50대 남성 김모 씨. 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였습니다. 이 남성은 사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곳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타고 고성군으로 도주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남 사천시 한 다가구 주택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여성이 평소 현관문을 세게 닫거나 계단을 시끄럽게 올라가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당시 김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누워서 쓰러져 있으면서도 살려다보고 그랬는데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죠. 하지만 유족은 피해 여성의 집 바닥이 김 씨의 집 천장과 맞닿아 있지 않고 평소에도 김 씨의 집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민한 사람 같으니까 우리가 현관문도 조심하면서 열고 다 그렇게 사용했었습니다. 화한다고 그런 적 없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이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개정 조례안이 오늘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공동주택과 다가구 등 공동주거시설로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 등을 유도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동네 식당이나 빵집 등도 적용 대상이 되는데요. 오늘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항공우주 부품 제조 공장입니다. 현재 직원은 40여 명. 지난 주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아직 제대로 된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사업장을 유지하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올해 안전보건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참 막막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법 확대 시행이 혼란스러운 건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의 한 설렁탕 음식점. 서빙부터 음식 조리까지 직원 20여 명이 일하는 이곳도 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심각한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전문적인 교육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최근 한 경제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 10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94%는 여전히 중대재해법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준비가 어려운 이유는 전문 인력이 없거나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이 많았습니다. 현재 경남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4만 6천여 곳.
전체 사업장의 35%에 이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고 네. 근로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을 위한 목적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사업주나 근로자들에게 많이 알리도록 하겠고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방과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지난해 11월 도의회 상임위 안건 부결로 차질을 빚은 경남 도립의료원 진주병원 터 매입 안건이 세 번째 상정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경남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경남 도립의료원 진주병원 터 매입 신축을 골자로 한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기획행정위는 향후 진주병원 재정적자 해소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달았습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넉 달 뒤인 오는 5월 29일에 막을 내립니다. 21대 국회가 처리한 경남의 현안과 성과는 무엇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경남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 발전에 토대를 얻게 됐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독자 개발한 차세대 중형 위성. 위성 본체 위에 광학 레이더 등 다양한 탑재체를 장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카이는 기존 항공기와 위성을 연계한 패키지 수출을 추진해 서너 배의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지난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항공기 수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위성까지 항공 부문과 패키지 수출을 하면서 이 시장을 넓혀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관련 기업 유치와 투자 공략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 산업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국내외 우주항공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규모 있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로 청사진을 그리게 된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기존 입주기업의 공장 증축 등 450억 원대 신규 투자 유치와 500억 원의 매출 증대가 기대됩니다. 승강기 산업진흥법도 의미가 있습니다. 승강기 산업 수출 지원 강화와 기술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갖춰지면서 승강기 대학과 산업단지를 갖춘 거창군에 희소식을 안겼습니다. 오는 5월 29일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가 현재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은 모두 2,700여 건. 경남은 또 3.15 관련법 통과로 3.15 의거를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해 마산에서 부정선거에 한 거에 발생한 민주화 운동으로 시간적 범위를 넓히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이처럼 21대 국회의 성과도 있었지만 경남의 현안 법안 가운데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남의 현안 법안들, 결국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경남 국회의원 6명이 참여한 남해안권 관광진흥특별법, 남해안권 관광진흥청 설립과 관광개발 규제 완화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남해안 관광 융성 시대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법안 통과에 함께 힘써 주실 것을. 하지만 지난해 공포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과 차별성 부족 등으로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2차 수출 계약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폴란드가 요구하는 수출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이 필수지만 국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경상남도가 희망하는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근거인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낙동강 녹조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국가녹조센터 건립 법 개정안도 21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창원대 의과대학 설치 법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안도 정부의 의사 증원 방침만 바라보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민간인 학살 사건인 거창, 함양, 산청 사건 관련법, 부산, 울산, 경남 초광역 특별자치단체 특별법도
사실상 폐기 수순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특별법과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특별법 등 균형 발전의 밑그림이 될 현안 법안들도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재발의할 법안 목록을 만들어서 나중에 새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경남의 국회의원 16명이 4년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 수는 모두 1,200여 건, 10건 가운데 7건은 별다른 성과 없이 계류 중이거나 철회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이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이날 핵잠수함 건조 사업도 파악하며 관련 부문들이 수행할 당면 과업 등도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새로 개발된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 미사일 불화살 3해 31형의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상 불화살 3해 31형은 해상에서 연기를 내며 비스듬히 솟구치고 있는데 잠수함에서 발사됐는지 아니면 미사일 시험 발사용 바지선에서 발사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미사일은 두 발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비행거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순항 미사일들은 7,421초, 7,445초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하여 손목표를 명중 타격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며 김 위원장이 핵동력 잠수함과 기타 신형함선 건조 사업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해당 부문들이 수행할 당면 과업과 국가적 대책안을 밝혔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해군의 핵무정화는 시대적 과업이자 국가 핵전략 무력 건설의 중요 요구라며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우리군은 어제 오전 8시 북한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을 쏜 지 나흘 만으로 이번 미사일은 동해상에서 원형 궤도로 비행했습니다. 신포는 북한 최대 잠수함 기지가 있는 곳인데 앞서도 북한은 지난해 3월 신포 인근에서 잠수함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수중 발사했습니다. 다만 이번 발사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한 비행시간 등이 과장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이 민생 개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족한 재원을 무기 개발과 도발에 허비하는 한 이는 공연불에 불과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은 이 대표에 대한 적개심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66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를 살해해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을 추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 4월 흉기를 구입해 뾰족하게 만든 뒤 자신의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수시로 살해 연습을 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경제난에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피해자 주도로 이른바 종북 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검찰은 그러나 김 씨가 정치적 신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유튜브 채널은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작성한 이른바 변명문에 나와 있는 범행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메모를 어디로 보내려고 했는지도 검찰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 이유가 적힌 메모를 가족 등에게 발송한 70대 남성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 씨의 통화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추가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10대 중학생의 집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학생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범행 당일과 과거 행적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배현진 의원을 돌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 10대 중학생 A군. 경찰이 어제 A군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행 당일과 과거 행적 확인을 위해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CCTV 영상과 SNS 활동도 분석해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도 A군의 평소 행적과 성향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혼자 검거돼 단독 범행으로 보이지만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공범 존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군은 과거 폭력 사건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군의 응급 입원 기간이 내일 끝나면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 입원으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A군이 검거 다음 날 바로 응급 입원 한 대에 대해서는 경찰 프로파일러 분석과 정신응급대응합동센터 상담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군이 검거 당일 많은 진술을 했지만 미성년자인데다 본인 주장일 뿐이어서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총선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경남의 국민의힘 예비 후보는 52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레부터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며 경남은 다음 달 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경남의 민주당 예비 후보는 모두 18명이며 선거구 4곳에는 예비 후보가 1명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 가운데 지역 인재를 35%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 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 가운데 35%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해야 합니다. 박완석 경남지사가 경남 혁신도시 입주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일부 부서 대전 이전 논란에 대해 1차 이전 부서까지 환원시켜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 지사는 오늘 실국 본부장 회의에서 국기연의 부서 이전 추진이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자치단체와 합의 없이는 부서 이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조선업계가 친환경 선박인 암모니아 운반선 일감을 연이어 따내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 세계 발주 물량을 모두 수주하며 올해 초 수주한 금액만 약 2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보도에 박중관 기자입니다. HD 현대 계열인 HD 한국조선해양이 수주한 암모니아 운반선 조감도입니다. 한 척 가격은 1,700억 가량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들었으면 11척을 수주했습니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도 각각 2척의 암모니아 운반선을 수주했습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올해 전 세계 암모니아 운반선 발주 물량 15척을 모두 수주하며 이미 지난해 전체 수주 물량에 육박했습니다. 수주액은 약 2조 7천억 원. 암모니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연소되기 때문에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면서 운반선 제작도 활발합니다. 해운 분석 기관인 MSI는 그린 암모니아, 블루 암모니아 등 청정 에너지 수요 증가로 2050년까지 400척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이 발주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암모니아 운반선 건조는 기체인 암모니아를 액체로 운반하기 위해 영하 33도를 유지해야 하고 기존 연료보다 팽창하려는 기온도 강해서 상당한 기술력을 갖춰야 합니다. 암모니아를 운반하기 위해선 더 크고 밀폐력이 좋은 탱크를 만드는 게 경쟁력인데 한국 조선사들이 이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는 점에서 운반선 건조 기술만으론 후발주자와 격차를 벌이기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이 암모니아 추진 선용 엔진을 올해 안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는 등 조선업체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는 배를 제작하는 데 기술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신성장 원천기술 대상에 방위 산업이 포함돼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 분야 기술을 가진 기업이 연구 개발을 하면 20에서 40% 세액 공제를, 시설 투자인은 3에서 12% 세액 공제를 받게 됐습니다. 부산 강서구에서는 에코델타시티라는 신도시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신도시의 법정동 이름을 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외국어인 에코델타동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7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조성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현장입니다. 오는 3월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3만 가구, 약 7만 6천여 명이 입주합니다. 그런데 강동동과 명지동, 대저이동, 이렇게 서로 다른 3개 동에 걸쳐 있다 보니 새로운 법정동 요구가 컸습니다. 강서구는 최근 지명위원회를 열어 주민 3,700여 명 여론조사에서 선호도 48%로 1위에 오른 에코델타동을 새 법정동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외국어지만 에코델타시티 사업 명칭이 이미 전국적으로 익숙한 데다 영어하기 쉬운 도시 부산이 내세우는 취지에도 맞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업 자체가 에코델타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 세주소라든지 이런 쪽에도 외래 명칭이 일선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하지만 구의회부터 학계, 한글 학회까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전국 법정동 3,648개 중 외국어나 외래어 이름을 가진 동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에코델타동 재검토를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에코델타동이란 자체는 그냥 외래어밖에 안 됩니다. 역사도 없고 장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국 최초 외국어 법정동 에코델타동의 최종 설치 승인 여부는 다음 달 부산시 3월쯤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판가름 납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학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환불돼야 할 예약 진료비가 횡령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일을 벌인 직원 2명은 징계를 받고 자진 퇴사했는데요. 병원 측은 해당 금액을 환자들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학 병원. 지난해 이 병원에 내부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병원 돈을 횡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진료비를 횡령했어요. 병원 자체 조사 결과 3년 동안 1,000만 원가량이 횡령됐습니다. 횡령된 돈은 환자들이 진료나 수술을 받기 전에 미리 낸 예약 진료비였습니다. 4년 전 예약 진료비 선납 제도가 없어지면서 환불이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예약 진료비 일부가 횡령된 겁니다. 병원 측은 당시 수납 직원 2명이 이 같은 일을 벌였다며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징계를 받은 뒤 자진 퇴사했습니다. 환불을 해주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거죠. 환자분한테 돌려줄 돈이 있었는데 돌려주는 과정에서 다 안 가고 그런 것들이죠. 병원 측은 전수조사를 통해 횡령된 예약 진료비 전액을 추징해 환자들에게 돌려줬고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이중 감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이 피해자다. 문제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형사처벌을 시도해야 되고요. 이 같은 진료비나 환급금의 횡령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환자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산업단지 인근의 주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더 큰데요.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된 이른바 차단숲이 주거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충분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에 자리 잡은 숲.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숲이 우거져서 산책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또 나왔었는데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나서. 약 70만 제곱미터 넓이의 이 숲. 하늘에서 보면 산업단지와 아파트 단지를 가르고 있습니다. 시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조성한 이른바 차단숲입니다. 실제 효과는 어떤지 국립산림과학원이 분석했습니다. 산업단지의 한 지점, 차단숲의 한 지점, 그리고 주거단지 한 지점에서 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 농도랑 기상자료를 같이 측정을 해요. 숲이 어느 정도 저감하는지를 알아내고.
10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절반가량, 산업단지에서는 약 30% 감소했습니다. 아파트 쪽의 미세먼지 농도는 산업단지보다 1.7배 빠르게 줄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차단숲도 마찬가지. 2021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조사 결과를 보면 주거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40%가량 낮았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산업단지보다 약 42%가량 낮았습니다. 산림청이 지난 5년간 조성한 차단숲은 전국에 모두 470여 곳입니다. 산림청은 차단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입증됐다며 올해도 870억 원을 들여 100여 곳의 차단숲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시가 올해 23억 원을 투입해 수소전기차 70대 구매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진주에 주소지를 둔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으로 현대자동차 넥소를 구매하면 차량 한 대당 3,3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주시는 2021년부터 수소전기차 211대를 보급했습니다. 하동군이 올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민원센터 등에 10억 6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사업은 6달 이상 상점을 빌려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소상공인들에게 집기류 구매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 곳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함양군이 설을 앞둔 다음 달 3일 상림공원 산양삼 판매장에서 산양삼 특별 판매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는 12개 입점업체가 참여해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산양삼을 판매하며 산양삼 시식회와 거리 공연 등도 마련됩니다. 남해군이 다음 달 8일까지 종량제 봉투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남해군은 내년부터 남해 하동 생활폐기물 광역 소각시설이 운영되면서 가연성 쓰레기를 구분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의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이번 조사로 결정된 종량제 봉투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이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창원시 의창구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5선의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훈 예비후보입니다. 전 창원시 의창구 지역위원장과 전 세한대 초빙교수를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예비후보입니다. 경남도의회 최초 여성의장으로 민주당 의창구 지역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양 예비후보입니다. 인터폴 총재를 역임하고 경남경찰청장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배철순 예비후보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 직무대리를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장영기 예비후보입니다. 전 바르게살기 창원지역 협의회장으로 현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창원지회장입니다. 국민의힘 김상민 예비후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 부장검사로 재직했습니다. 국민의힘 엄대호 예비후보입니다. 20대 대선 국민의힘 SNS위원회 경남위원장으로 현 중진공 경남청년창업학교 평가위원입니다. 진보당 정혜경 예비후보입니다. 창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과 진보당 의창구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의창구 예비후보였습니다. 샐러드에 승부를 건 청춘들이 있습니다. 안정된 식재료와 수급을 위해서 경남, 그중에서도 진주에 자리 잡았는데요. 진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사업 모델을 키우고 있는 청년 창업인을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 샐러드 회사 직원 30대 김태우 씨가 채소를 삽니다. 지역 농가와 직접 계약한 식재료들을 구매하는 건데요. 보통은 지역 농가랑 이제 직거래로 이제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 직접 눈으로 이제 보고 이제 당일 이제 지역으로 이제 와서 이제 저희가 바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한 샐러드 가게.
갓 사온 재료는 영업을 위해 바로 손질합니다. 2019년 샐러드 가맹 사업을 시작한 오형래 씨. 건강을 챙기는 먹거리 사업을 찾다가 샐러드에 청춘을 걸었습니다. 마요네즈와 기름 대신 우리 입맛에 맞는 간장, 고추장, 된장을 활용한 소스를 개발했고요. 다양한 종류의 메뉴를 출시했습니다. 한국인들 입맛에 맞는 드레싱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닭목살이나 닭 안창살, 비선호도 부위를 좀 많이 활용해서 메뉴 개발을 하고 있고 지역의 농특산물들을 좀 활용해서 시즌 메뉴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배달과 포장 주문이 이어지는데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가 간편한 한 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좀 덜 가기도 하고 좀 건강하다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한 번씩 편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종류도 많고 그리고 약간 추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거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매장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하는 형래 씨. 처음은 배달 전문 매장으로 시작했는데요. 창업 6년 차인 지금은 직영점과 가맹점 등 전국의 매장이 6곳입니다. 고객이랑 최대한 가까워져야 어떤 고객님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개발하고 고객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주 출신이지만 경상국립대 사회복지학과로 진학한 게 진주에 자리 잡게 된 이유였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사회 첫 출발을 도울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 창업을 생각했고요.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쉽고 전국의 가맹점과 유통망을 갖추기 편하다는 이유로 진주에서 가맹 본점을 꾸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창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지금까지 같이 오게 된 것 같아요. 직접 생각을 하고 같이 직접 현장을 이제 나가서 이제 뛰어보고 하면 이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 포텐은 더 훨씬 높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맞춤형 배달 서비스와 고객들의 개인 식단 앱을 개발해 종합식품 영양관리업체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작은 샐러드 매장으로 출발을 했지만 전국 단위의 브랜드로 성장을 시키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저희 브랜드 그리고 저희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보탬이 되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경남에 거점을 두고 전국 곳곳에 매장을 세우는 것이 목표인 오형래 대표. 젊은 창업가의 꿈이 성공하길 바라봅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김해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20대 쌍둥이 형제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반쯤 김해시 삼계동 한 공원 인근에서 20대 김모 씨 형제가 나란히 누워 숨진 채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창원시 월영동 산책로 주변 한 빈집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택시월급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전 단계인 전액관리제가 시행 중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며 경상남도에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사업장들이 임단협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개정에 나서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 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남의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상수원 보급 등 탄소 감축과 관련 없는 사업이 포함되는 등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경상남도에 관련 예산 평가를 담당할 전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양산시의회가 여성 직원을 장기간 성추행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호 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양산시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어 김태호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에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9도를 보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예년보다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동부를 중심으로 닷새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는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내일 우리 지역의 하늘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영하 2도, 함안이 영하 7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9도, 김해가 10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6도, 사천이 영하 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0도, 함양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까지 동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저녁부터 차차 흐려져 수요일과 목요일에 가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월 27일자로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제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뭐부터 해야 하는지를 되묻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상담과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준비해야겠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뉴스는 뉴스7 경남입니다.